오늘 공동주택 관련된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 강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공동주택과 가장 밀접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년 동안 도장공사를 직접 했고요. 뭐 수백 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도장 방수 하자 기술을 갖다가 저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 30살 즈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건설업을 쳐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장 공사업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은 좀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전에도 방화문 관련된 설명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은 법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아파트가 관리비를 더 걷어야 됩니다. 장기수선 계획제도는 그 미래를 보고 관리비를 걷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법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관리하는데 힘듭니다. 제도를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힘듭니다. 한 예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승강기 리모델링과 보수를 갖다가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돈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도장도 페인트를 너무 안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칠하라 하니까 제도장 공사 비용도 걷어야 되니까 관리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오늘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셨으면은 법 제도,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 관리 제도하고 조금 들여다보시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나오기 전에 그래서 시간 때문에 제가 제 소개를 다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현장에서 한 18년간 뛰면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메이저 전시회는 매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실적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 데이터를 갖다가 검증하려고 하고 실적이 없으면 적용을 잘 안 해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특허라 신기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려가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발전해야 될 시장이 아파트 외벽 도장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물에서 내벽이나 옥상이나 별로 콘크리트의 내구성, 외관에 유지하고 상관이 별로 그래도 있지만 외벽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외벽이 아마 페인트가 칠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된다면 홍콩의 침사추처럼 굉장히 높은 건물이 리모델링, 재건축 할 수 없이 그냥 노후된 건물이 서 있을 겁니다. 만약 재건축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겠죠. 근데 과거에 저층 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으니까 부동산으로 크게 초고층화 시키면서 이게 부동산 수익이 생기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30층, 40층, 50층 아파트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는 공동주택 도장공사의 해결 과제, 그리고 무인 도장 장치. 왜냐하면 좀 비전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아파트 외벽의 장수명화를 위한 도장 기술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외벽 도장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로프를 타고 스프레이, 로라, 붓 이런 걸 가지고 외벽에 매달려서 칠합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하죠. 이 공동주택 외벽은 초고층 아파트는 안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페인트가 오래 가야 되는 이 세 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마리 토끼죠.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지금 거의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향만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의 필요성은 뭐 중대재해법도 있고 날마다 KBS, MBC에서 안전사고가 나와 추락사고 때문에 사망사고가 뉴스에 나죠. 가장 많은 게 외벽 도장 공사입니다. 달비계에 로프에 의존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아파트가 30층, 40층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권
그 법 때문에 옥상 조형물이 굉장히 많아요. 로프를 건 거 작업 자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작업 조건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고층에서 돈 안 들이고 장비를 또 쓸 수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인력의 방법은 로프 하나에 의존하는 달비계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장공사 협의회에서는 이 생업을 하다가 중대재해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전도 지켜야 되고 돈 들어가는 일도 많은데 법,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제약도 굉장히 많은 현실입니다. 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도장에서 신축은 이제 아예 스프레이를 못 합니다. 제도장에서는 이 깔때기를 써야 됩니다. 이 깔때기를 써야 되는데 위에 사진에 저 바가지가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롤러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관리비에서 이게 예산이 도장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깔때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법 제도는 한 번 만들면은 효과가 없어도 장기간 갈 수 있다. 라는 지금의 여기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관계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 그다음에 경제적인 방법을 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예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축에서는 도장 부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붓 롤러 작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와 그다음에 작업 성능까지 해결해야 되는 게 도장공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건비도 엄청 비싸거든요. 로프공 한 명이 아마 일당에 35만 원이면은 거기에 4대 보험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경비까지 약 한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하루 일당은 40만 원인데 페인트는 아직도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좀 더 그 내구성이 좋은 페인트를 사용해야만 조금 건물의 장수명화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까지 오히려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아파트는 과거에는 다 1급 페인트만 신축을 했습니다. 재도장할 때는 다 2급 페인트만 했습니다. 이 도장공사업 우리 사장님들 몇 분 나오셨지만 죄송하게 이 도장공사업에서 2급 페인트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도말이라고 해서 은폐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했을 때 뭐 페인트가 덜 칠해졌다는 비치는 크레임을 가장 덜 받는 게 2급 페인트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급 페인트와 1급 페인트가 6.25 동란 이후에 80년대 안팎에 만들어서 여지까지 쓰고 있는데 페인트는 케미칼은 훨씬 발전해서 초내구성까지 독일, 일본, 우리나라도 다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한 수준의 도장을 하고 있다. 자, 아파트는 고층이기 때문에 이제는 30년이나 되는 아파트가 외벽에 노후된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50년대도 외벽이 쌩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건축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을 무지하게 시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게 지금 현행법으로는 신축에서는 무인 도장 장치가 가장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전 안 다치죠. 일단 사람이 작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다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에서 회피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장 부스를 이용해야만 외벽에 스프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장 부스를 이용해서 케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휴대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스마트폰 한 지가. 스마트화 건설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라는 산업이 생기면서 60년대부터 쭉 이어져 보니까 한국에는 벌써 제가 찾아보니까 무인 도장 기술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최근에 2013년도에 대구의 로봇 프린터에서 무인 도장 장치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프린터 방식입니다. 찍찍
잉크로. 헤드가 수평으로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느려서 좀 작업성이 별로 부족하고요. 지금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 저희 회사 제품은 멀티헤드 스프레이 노즐이 4개로 돼서 한 번에 쏩니다. 그래서 한 10층을 칠하는데 1분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일부라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드론이 나오는데 이 드론은 농약도 뿌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스프레이로 뭐 이렇게 위험한 곳에 도장 작업을 하는데 현행법에서 이것도 해결해 줘야 이 드론을 이용한 도장 산업도 일어섭니다. 왜? 스프레이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화도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를 로라로 하는 거를 지금 여기는 한국 서부발전 탱크를 갖다가 저희가 무인 도장 장치로 했습니다. 자, 제품에서 뭐 이렇게 모양 형태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외벽에서 매달려야 되니까 곤도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존하는 무인 도장 기술의 대부분입니다. 좀 저희는 여기에 뭐 이렇게 조금 더 그 멀티한 기능들, 그 다음에 집진 시설들, 그 다음에 조향, 그 다음에 그 도장의 조건에 맞게끔 스마트하게 습도라든지 뭐 이렇게 그 도장 그 외부 조건에 안 맞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끔 도장 품질,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도장을 하면서 외벽의 균열, 그 다음에 선행 공정에서의 결함들을 갖다가 녹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다가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저희가 같이 특허를 해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는데 저희가 또 샘플로 신축 아파트에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뭐 영상을 보시면은 곤도라 시스템 매달려 가지고 제가 소개한 바 같이 이렇게 그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1분에 약 30m 정도 10층의 높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컴팩트해지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굉장히 시장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숙제가 있죠. 지금 현존하는 무인 도장 기술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4가지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창문이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는 창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좁은 구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 협소한 구간을 조금 칠해야겠다. 그래서 소형화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곤도라 윈치 자체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완인치 시스템이라든지 소형화라든지 조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서의 무인 도장 장치의 설치 안정성은 그 크기에 맞게끔 적합하게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분사, 직선 운동부의 컨트롤 이런 것들이 좀 제어 기술은 조금 더 쉽게 좀 접근돼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인 도장 장치 도장 부스의 사용 허가가 법제화로 정확하게 딱 돼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스프레이는 하지 마라. 이 무인 도장 기술 케이지는 도장 부스가 아니다라고 막아놓으면은 아무리 우겨봐도 안 되죠. 네. 그럼 법제화까지 필요하고요. 파일럿 테스트를 한 거 보면은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정속 운동,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양이 도포가 되기 때문에 도막의 품질이 더 안정적이답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창문이 없는 저희가 한국 서부발전소 탱크를 갖다가 작업했을 때 굉장히 작업성 효과가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무인 도장 장치하고는 별개의 약간 내용인데 저비산 페인트를 갖다가 저희가 기술을 갖다가 특허를 받았는데 스프레이는 비산이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프레이 아닌 방법만 계속 논하는데 그러면 비산이 안 되는 걸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스프레이 쓰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좀 열어놓은 시각에서 현존하는 기술과 경제성을 따져서 좀 고려해달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여기 그냥 간단하게 도표를 보시면은 일반 도료보다 저비산용 페인트를 개발한 거는 굉장히 현저하게 90% 가깝게 안팎으로
비산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저비산 이런 것들은 인증 제도를 거쳐서 비산이 안 되면 굳이 스프레이 붓 롤러가 아닌 스프레이 도장해도 된다. 이런 전제적인 좀 폭넓은 시야에서 좀 인허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것도 관계자가 계시면 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수명화를 위한 도장 기술인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수명이 짧은 이유는 뭘까요? 외벽은 외부에 비를 맞음으로써 물이 흡수돼서 콘크리트 성분이 물이 증발할 때 시멘트 성분을 끌고 나갑니다. CSH라는. 콘크리트에 물을 먹는 것 자체가 건물의 중성화를 촉진하는데 그래서 복합 판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 건물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금 페인트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페인트를 사용할수록 건물의 수명은 더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한 번 작업할 때마다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 칠했을 때 5년 가는 페인트보다 한 번 칠했을 때 10년 가는 페인트가 더 비전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수명의 연장을 이 초고층 앞에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데 외벽에 페인트의 수명을 갖다가 조금 더 내구성 있는 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공법을 보면은 요걸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낙후된 케이스 페인트 규격과 사회적 인식을 갖다가 좀 개선해야 되는데, 자, 지금의 케이스 규격을 옛날에 80년도 안팎에 만드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왜 하냐면은 이거를 케이스 규격을 해야 말이 없습니다. 발주처가 일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범한 도료 수준 이상의 고도의 좀 고내구성 페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수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수명화를 위한 도장 기술을 하게 되면 10년 돼도 20년 돼도 30년 돼도 더 오래가는 콘크리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네.